자식에게 이것만은 남겨라.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통장의 숫자를, 부동산의 가치를, 보험의 보장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것들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저는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집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것을, 땅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강진 땅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매일 밤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0대가 되시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지요. 분노의 주름인지, 미소의 주름인지, 걱정의 그림자인지, 평온의 빛인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닮습니다. 부모가 늘 화를 내시면 자식도 성급해지고, 부모가 늘 불안해하시면 자식도 걱정이 많아지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소인은 마음이 늘 어수선하다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물려받는다면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시고 적절히 표현하시며 지혜롭게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실 때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기쁘실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며, 슬프실 때는 절망하지 않으시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유산입니다. 품격을 지키는 일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시더라도 원칙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요즘 세상에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양심을 굽히시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길을 택하신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민관으로 일할 때 늘 새겨두었던 말이 있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즉, 품격이 없으면 자식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 식당에서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시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품격이 됩니다. 자식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배웁니다. 절제를 배우는 시간 절제, 참 어려운 말입니다. 현대를 사시는 중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젊을 때 못 누린 것들을 지금이라도 누리고 싶으시고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시니까요.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절제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엇을 사시고 무엇을 사지 않으실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실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지 않으실지 구분하시는 능력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다 사주시는 부모가 계십니다. 좋은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절제를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원하는 것을 참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기쁨을 모르게 되지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시는 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때로는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실천하는 일공정함, 이것도 중요한 유산입니다.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일,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 권력 있는 사람이 특혜를 받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불공정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내가 어두워질 이유는 없다고. 집에서부터 공정함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사랑한다고 해서 덮어주지 마시고, 잘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내 일처럼 도와주시고,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보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불공정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만큼은 공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그리고 저는 유배 생활 중에도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벗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막막할 때 길을 알려주는 벗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시더군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50대가 되셔서야 진짜 독서의 맛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한 도구로 책을 읽으셨다면 이제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는 저 나이에도 배우려고 하시네. 나도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서하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넓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지요. 책은 꼭 어려운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설이어도 좋고, 에세이여도 좋고, 자기계발서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책을 읽으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단력을 기르시는 방법. 세상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인터넷에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올바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력은 어떻게 기르실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보만 믿지 마시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해 보시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차분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시거나 흥분하셨을 때 내리신 판단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인지 의심해 보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좋은 판단력을 가지신 부모는 자식에게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유의 깊이를 더하시는 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머리를 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시며 더 나은 내일을 그려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진에서 보낸 시간들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십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하실 시간은 없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스마트폰도 끄시고 텔레비전도 끄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시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자식들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삶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단순히 남들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배려하는 관계의 마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할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도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시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가정에서부터 배려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실 때는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자식이 고민이 있어 보일 때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부모님이 외로워하실 때는 안부를 여쭤보시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가 실수했을 때 다그치기보다는 격려해 주시고,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시고, 상사의 고충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배려하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배려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균형을 찾으시는 지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균형을 맞추시는 일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현재와 미래의 균형, 엄격함과 관대함의 균형.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년의 과제입니다.
주자는 말했습니다. 중용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것,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을 대하실 때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엄하시면 자식이 위축되고 너무 관대하시면 자식이 버릇 없어집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 간섭이 되고 너무 무관심하시면 방치가 됩니다. 어떻게 균형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인지 훈계인지, 도움인지 독립인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엄하게 하시는 것인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가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계십니까?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을 지키시는 방법,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고 옳은 일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시더라도, 비록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원칙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따르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선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압력도 많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 하시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키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이 사람다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사시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둘째,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자식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 결국 그것이 더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시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선을 지키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받으셨을 때 돌려주시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시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 남의 험담을 하지 않으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대충대충 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십니까? 남들이 보지 않으실 때도 성실히 하십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십니까? 일하시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제가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관리가 되어서도 백성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야 나중에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어디서 배울까요? 바로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부모, 맡은 일에 책임을 지시는 부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집에서 하시는 작은 일부터 성실히 해보십시오. 설거지를 하실 때도, 청소를 하실 때도, 정리정돈을 하실 때도 대충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 어떤 일이든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책임지시는 태도.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끝까지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셨을 때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힘드셔도 끝까지 해내시는 것입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자식들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숙제를 안 해놓고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변명하고 약속을 어기고는 깜빡했다고 둘러대고 실패하면 운이 나빠서라고 남 탓을 합니다. 반대로 책임지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당당하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책임지시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식과 하신 약속이든, 배우자와 하신 약속이든, 친구와 하신 약속이든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셨을 때 변명하지 마시고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해내시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일은 어려워도 끝까지 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실함의 가치. 성실함, 요즘에는 조금 구식으로 여겨지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함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함은 신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큰 성공도 작은 성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지는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 남들이 보지 않으실 때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 힘드셔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성실함입니다. 자식들에게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시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성실함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성실하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 만하십니까? 그리고 버리셔야 할 것들입니다. 과한 간섭을 버리십시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친구할지, 무엇을 공부할지, 모든 것을 부모가 정해주려고 하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자식들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실수할 권리도 있고 실패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시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시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고통을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간섭과 관심은 다릅니다. 관심은 자식을 지켜보시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것이고, 간섭은 자식의 선택을 대신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주실 때도 답을 주지 마시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허영을 버리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시는 삶, 참 피곤한 삶입니다. 더 좋은 차를 사서 자랑하시고, 더 비싼 옷을 입어서 과시하시고, 자식의 성적을 내세워서 우쭐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허영은 끝이 없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위가 있고, 좋은 것 위에는 항상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으시다 보면 평생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들과 비교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왜 다른 집보다 작아?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아빠보다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가지신 것에 감사할 줄 아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비교를 버리십시오. 다른 집 아이는 벌써 이걸 하는데, 옆집 아이는 성적이 더 좋은데, 이런 말 자주 하시지는 않습니까? 비교는 독입니다. 자식의 자존감을 해치고 가족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고.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그런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신 격려를 해주십시오. 너는 이런 점이 참 좋다. 이번에 이만큼 늘었네. 너만의 장점이 있어.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살립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식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비교가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걱정을 버리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항상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자식이 다칠까봐, 실패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이 됩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말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대신 믿어주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은 자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걱정을 완전히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걱정을 자식에게 전가하지는 마십시오. 자식까지 불안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걱정하시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자식의 앞길을 위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걱정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해주셔야 할 말들. 용기를 주시는 말. 너는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식들에게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자식들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자식을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격려받은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자식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실패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식이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니? 내가 뭘 했니?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용기를 주시는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말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 관리에 대한 조언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조금만 일이 안 되어도 크게 화를 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화가 나면 일단 10까지 세어봐.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무 오래 울지는 마. 불안할 때는 깊게 숨을 쉬어봐.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의 자세에 대해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 말을 자식들에게 꼭 해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작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평생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 실력이 늘었을 때의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배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억압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부모의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시고, 부모의 기준을 자식에게 적용하시고, 부모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주입하려고 하시는 것은 억압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사람도 각자의 모양이 있다고. 자식들에게도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의 재능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과 자식이 원하는 길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설령 그 길이 험해 보여도, 설령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말입니다. 물론 조언은 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식이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억압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통제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부모가 정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자유 속에서 책임감이 자란다고. 자식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통제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자유를 누리며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투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집에 와서 자식에게 화를 내시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식을 원망하시거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에게 그 꿈을 강요하시는 것은 감정의 투사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고. 자식들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의무도 없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 줄 의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 친구와 대화를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취미 활동을 하시든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투사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감정과 부모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투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집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땅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입니다. 자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시는지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정을 다스리시고 품격을 지키시고 절제를 실천하시고 공정함을 추구하시는 모습, 독서하시고 판단력을 기르시고 깊이 사유하시는 모습, 배려하시고 균형을 찾으시고 선을 지키시는 모습, 성실히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되고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생각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유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오늘 밤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십시오.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해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유산을 만들어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의 한 걸음이 자식들의 천리길이 될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풍요로움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걸어갈 길이 결정됩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이지 마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균형 잡힌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제가 강진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다. 올바른 마음이다. 높은 지위가 아니다. 바른 품격이다. 큰 집이 아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제가 200년 전에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집이 아니라 마음의 집입니다. 땅이 아니라 마음의 땅입니다. 그 유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